2017년 4월 1일 7일차 영산포 대박공호에서 담양댐 인증센터를 거쳐 순창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83km. 역시 난 술 체질이 아니다. 자전거 여행을 할 때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한계를 아침에 눈을 뜨면서 다시 한번 실감했다. 어제 막걸리를 한 단지 마시고는 스트레칭을 하지 못했다. 술을 마시면 보통 새벽에 눈이 떠지는데 어제는 12시에 잠이 깼다. 뒤척이며 여유를 부릴 수 없기에 일어나 PC를 켜고 일기를 썼다. 다시 잠든 것이 4시쯤. 6시에 알람을 맞추었지만 듣지 못하고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시간을 보니 7시 13분. 순창까지만 가면 되는데 좀 더 잘까 하고 생각하다가 숙소만 찾을 수 있다면 섬진강 자전거길에 올라서야겠다고 결정하고는 기상했다. 모텔에서 나와 영산대교를 건너 문을 연 식당을 찾았다. 몇 개의 식당 중 딱 한 군데 있어 들어갔는데 메뉴는 아침이라 백반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반찬 가지수를 보고 놀랐다. 보통 메뉴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간장게장이 여기는 그저 딸려 나오는 반찬이다. 역시 잘나더네 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반찬이 감칠맛이 났다. 달다는 얘기가 아니다. 공깃밥을 하나 더 달라고 했다. 내가 남기면 버릴 텐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오늘따라 아침 식사임에도 밥 한 공기로 영 배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찬을 깨끗하게 다 먹고 계산을 하는데 6,000원만 받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내 또래로 보였고 아들들과 같이 운영하는 것 같았는데 공깃밥은 서비스라고 했다. 친절도 하셔라. 자전거 여행자들은 꼭 들러야 할 집이다. 승천보를 향해 달리다가 가끔 경치를 감상한다. 무성한 자풀이 4대강 공사의 인공미를 어느 정도 가려준다. 승천보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을 즐기고 있었다. 승천보 시설 내의 편의점에서 따뜻한 원두커피를 마셨다. 1층 중앙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인증센터 직원 앞을 지나가는데 처음 보는 수첩을 어느 라이더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무엇냐고 물으니 동해안 자전거 도로 중 경북 지역 노선이 4월 1일부터 개통되었고 이 코스의 종주도 인증을 받아야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내 인증 수첩을 보여주고 추가로 경북 지역 인증 수첩을 받았다. 승천보와 담양 대나무숲 인증센터 사이의 자전거 도로는 노면의 품질이 다양했다. 제방 밑의 공원과 어우러져 예쁜 외관과 편안함을 주는 노면이 있는가 하면 곧게 뻗어 있으나 노면이 상당히 거친 구간도 있다. 부여와 강경 사이의 자전거길이 10등급이라면 여기는 노면 거칠기가 9등급 정도 되겠다. 이곳은 자동차, 특히 농기계와의 혼용 구간이라 어느 정도 이해되는 면이 있으나 부여와 강경 사이는 전용 자전거 도로이다. 그 점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라가 치미는 부분이다. 담양 대나무숲 인증센터에 도착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숲은 보이지 않고 제방 위에 인증부스만 덩그러니 서 있다. 대전에서 출발했다는 라이더를 만났다. 나처럼 로드 자전거이기에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었다. 퇴직을 4년 앞둔 직장인인데 나와 비슷한 연배이고 금요일만 되면 어디론가 떠날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고 했다. 자전거가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았다. 나와 함께 세계 일주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준비해온 명함을 건넸다.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고. 메타세콰이어 인증센터로 가는 중간에 예쁜 자전거 길을 만났다.
담양 오방길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고 제 방 위의 자전거길 양옆에 어린 대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담양에서만 볼 수 있는 길이다. 메타세콰이어 인증센터는 자전거길에서 금열고를 건너 메타세콰이어 길 주차장까지 가야 한다. 점심시간이 지났으므로 먼저 읍내로 들어가 식당을 찾았다. 허름해 보이지만 대나무를 소재로 순대를 만든다는 간판을 보고 들어갔다. 모둠 순댓국을 주문했는데 주인 아주머니의 외모와 인테리어가 시골스러웠고 음식 맛도 그랬다. 체인점 순대와는 다른 특이한 맛이었다. 그렇지만 일부러 찾아올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메타세쿼이어 길 인증센터에 도착해서 화장실에 갔다. 다녀오니 자전거 여행 중인 젊은 부부가 쉬고 있었다. 부러운 마음에 쳐다보면서 대단하다고 치하했다. 우리 애들도 저런 부부로 함께 늙어갈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금월교에서 담양댐까지는 왕복을 해야 하는 길이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으면 화물 트럭을 부르는 것이 낫다. 실제 거리는 5.6km로 길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약간의 오르막이 형성되어 있고 반 이상의 길이 푹신한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 거리는 3배 이상 잡아야 한다. 다른 자전거 길에도 우레탄 포장은 간혹 만나는 경우이지만 이 구간의 우레탄은 특별히 푹신하다. 그래서 주행이 아주 힘들다. 특히 타이어 폭이 좁은 로드 자전거로는 더욱 그렇다. 담양댐 인증센터에 도착했다. 인증부스 주변의 공간이 협소해서 촬영 각도를 잡기 어려웠는데 담양댐은 사진에서 반대편 쪽으로 멀찌감치 보였다. 인증부스 앞에 매점이 있으나 영업은 하지 않았다. 굳이 담양댐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금월교로 돌아왔다. 금월교에서 24번 국도를 타고 순창읍을 통해 섬진강댐 인증센터로 갈 수 있다. 시간상으로는 장군목 인증센터까지도 갈 수 있지만 그 부근에는 숙소가 없다. 작년 여름에 아들하고만 자전거를 탄 것이 미안해서 늦가을이 시작될 무렵 딸아이도 함께 셋이서 섬진강길 중간까지 간 적이 있다. 그때 장군목에서 커다란 숙소를 보았지만 공사 중이었다. 꽤 길게 공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관리인이 말한 기억이 났다. 섬진강댐 인증센터 부근에도 식당이 하나 있지만 숙소는 없었다. 앱에 표시된 바로는 섬진강 수련원이 있는데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련원인 경우 단체가 아닌 개인은 숙박이 불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산수풍경이라는 콘도형 펜션인데 전화를 하니 숙박비가 10만 원이라고 했다. 혼자면 7만 원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과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여러 명이라면 가성비가 높은 숙소라고 하겠지만 순창읍 내에서 모텔을 잡기로 결정하니 시간이 일러 국도를 타고 순창으로 가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월교에서 섬진강 자전거길로 향하는 자전거길로 방향을 틀었다. 직진하면 메타세쿼이어 길 인증센터이고 좌회전하여 계속가면 섬진강 자전거길과 만난다. 이 길은 네이버 지도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작은 언덕이 여러 개 있고 길이 구불구불하여 라이딩하는 재미가 쏠쏠한데 이정표에만 의존해서 가야 한다. 기존의 농로를 정비하거나 다시 포장한 뒤 이정표를 세워놓았는데 자세하지는 않고 지도에서 확인하기도 난해하다. 중간에 순창으로 가는 지방도로를 만나 읍내로 들어갔다. 터미널 사거리를 지나 모텔을 검색했다. 서너 개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일 가까운 모텔에 전화를 하니 자전거를 방에 둘 수 있고 세탁기도 쓸 수 있다고 했다. 혼자라고 말하니 현금으로 3만 5천 원에 해주겠단다. 방이자가 답답했고 침대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자전거를 세웠다. 더구나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팠다.
저녁 식사로 나가면서 창문을 열어두었다. 냉장고에 생수병이 2개 있으나 부족했다. 정수기가 1층에만 있었고 컴퓨터 역시 1층에 프린터와 함께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이었다. 다음에 오면 다른 모텔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텔 카운터에 물어보니 바로 앞에 있는 다미 식당을 추천했다. 제육볶음이 먹고 싶었지만 가격과 양에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우거지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반찬이 8가지가 나왔다. 역시 전라도. 반찬에 조미료 맛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깔끔했다. 갈비탕 국물도 진했다. 충주에서의 왕갈비나 강경에서의 육개장 국물을 고무풍선에 비유한다면 이 집은 농구공에 묵직함이 있다고 하겠다. 반찬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다. 공깃밥도 한 그릇 더. 역시 추가된 공깃밥은 서비스라고 했다. 8,000원. 숙소를 다른 데 잡더라도 밥은 여기서 먹으라고 추천하고 싶다.